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이 개발법하고 이제 정비법 파트하는 날인데, 일단 예, 우리 또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할 거니까, 일단 평균 점수는 60점이고요. 60점이고, 최고 점수가 92점, 그리고 80점 2등, 그리고 76, 76 이렇게 되거든요. 뭐 대충 어느 정도 선인지는 알겠죠? 근데 이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5년치 있는 문제 제가 다 냈댔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법하고 정비법에서 개발법, 정비법 둘 다 몇 문제 나오지? 6문제씩 나와요. 6문제씩 나오는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이 개발법 4개 정도 맞추고요.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 정비법도 한 4개 정도 맞춰. 근데 대충 하신 분 있죠? 한 개 이렇게 맞아. 그럼 좀 안 했다. 그럼 빵 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법하고 정비법이 6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양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럼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2개 정도 있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좀 하면 몇 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4개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데 뭐 4개에서 3개 정도 이거 정도 맞추면 되는데 4개를 맞추는 것을 바라지도 않아요. 난 3개씩만 맞추길 원하는 거야. 얘 3개, 얘 3개면 6개거든요. 6개면은 10 몇 점이에요? 15점이에요. 야, 3개 다 들어도 돼. 그런데 3개만 맞자. 그러면 15점인데 국토개혁법에서 20점 맞으면 몇 점이지 이거? 35점이야. 건축법에서는 20점은 나오거든. 그럼 45점이에요. 안 떨어진다고. 무슨 말이냐면 2차에서 공법대에 꽈락돼서 떨어지지 공법이 50점이 나왔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중개사법이 우리한테는 또 중개사법이 있으니까. 근데 이 틀리라고 제일 많이 내는 게 건축법, 주택법이 아니라 개발법, 정비법이에요. 예를 들어 딱 보자마자 이것까지 냈네? 와 이걸 내네 진짜. 근데 그건 틀리려고 하는 문제니까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야. 틀리려고 한 거 틀리면 X 하잖아. 그럼 기분 너무 좋은데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은 뭐 3년 4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이따가 어느 게 많이 틀렸냐 어느 게 딱 보면 이거 틀리려고 한 문제인데 많이 틀렸네 딱 보여질 거야.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볼게. 1번은 문제의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가 뭘 묻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파악이 안 되면 답이 없네 이렇게 돼요. 봐.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될 수 없는 자는 이라고 하면 일단 시행자가 공공부문 시행자도 있고 민간 부문 시행자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시내노트 좀 보여줄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여기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데 자, 봐봐요. 공공하고 민간 시행자 중에서 공공 시행자 중에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얘는 다 공공성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2번, 3번은 행정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국장, 시도의사, 시군구청장만 행정청이라고 그러는 거고 공공 목적을 가진 애들의 시행자라고 하는 거고 민간 부문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도 할 수 있고 조합도 할 수 있고 뭐 수도권의 이전법인 등록업자,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그럼 얘네들이 지금 현재 시행자로 되려면 누가 지정해 주냐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짤 때 네가 시행해라 라고 얘를 시행자 정해. 시행 방식이랑 다 정하는데 그중에 수용이라는 걸 못하는 애는 조합 같은 경우는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와야 되죠. 그럼 조합은 수용조합이 됐어요. 환지조합이 됐어요. 환지조합에. 그럼 조합은 수용에서 아예 안 나오니까 만약에 수용 문제 푸는데 조합 나오면 답입니다라고 한 10번을 얘기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문제로 딱 나왔을 때 얘가 뭘 물어보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누구 찾아라 얘기예요? 조합 찾으라는 얘기예요. 보자마자 조합이네 해서 5번인데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건데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어, 모든 시행자가 수용 가능한데 민간도 수용할 수 있고 공공부문도 수용을 할 수용 방식 할 수 있는데 얘는 제약이 있는 거예요. 면적 3분의 2를 뭐 하고요? 소유하고 총수 2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민간은 수용 권한을 준다. 이게 제약이 있는 거지. 민간이 수용 방식 못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는 있는데 조합의 경우는 전체 토지 소유자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환지 방식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조합은 무슨 방식 못 한다. 수용 방식 못 한다. 이게 31회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 묻는 건 조합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환지 조합은 있는데 수용 조합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무슨 조합은 없어요? 수용 조합, 수용 방식이 없어. 그래서 답이 5번이 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22%가 맞추셨거든요. 이거 옛날에 낼 때 잘 봐봐. 이게 31회, 32회, 33회, 34회, 35회가 6문제씩 나오잖아요. 6문제씩 나오니까 틀려라 하는 문제가 주로 어디 있냐면 개발법은 환지 방식 쪽에 있어. 그래서 제가 앞에 개발구역 지정 절차, 지정권자, 지정의 효과, 행위자 이거는 다 맞힐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한 거야. 이게 지지난주지. 그때는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야. 근데 환지 파트에서 틀려라 틀려라 하는 것들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만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야. 틀려라 하는 파트 문제였는데 근데 틀려라 하더라도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는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일단 2번에서 뭘 원하는지 잘 봐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데 예. 한국토지주택공사 뭘 발행한대요? 토지상한채권.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할 때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전부 다 수용 방식을 하는데 돈 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땅 주세요라고 하면 소유자가 원하면 그래 그럼 내가 너 땅으로 줄 수 있다. 수용 방식인데 네가 원하면 땅 줄게. 그럼 대신에 채권 갖고 있어. 그래서 발행하는 게 토지상한 채권이거든요. 상환 들어가면 기명 무기명? 기명식 증권이고 얘는 양도가 되긴 되는데 명의전 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 대응 못해요. 그럼 여기서 누가 발행했을 때 좀 제약이 좀 있어야 되냐? 민간이 제약이 좀 있어야 되니까 수용 방식 할 때 아까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 얻어야 민간은 수용할 수 있고 채권 발행할 때 얘 믿어서 못 믿어서 발행했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럼 너 지급보증 받아야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급보증은 공공이 받는 거예요? 민간이 받는 거예요? 그럼 민간이 받는 건데 지금 여기 누구야? 이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이죠. 그럼 얘네가 채권 발행할 때 발행 계획에다가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얼마다가 나와야 돼. 야 기존에 너가 갖고 있던 요 땅을 원래는 돈 10억이면 얘가 A라는 애가 토지 소유자가 채권 좀 달라고 나 땅 달라고 해서 갑이라는 시행자한테 가서 원한 거야. 그럼 이 땅 가격이 10억인지가 나와야 그러면 나중에 요 땅은 5억짜리 땅 내가 너 줄게 현금 5억 주겠다. 그럼 5억은 현금, 5억은 땅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땅 대신 요거를 채권 끊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발행 계획에 어딨어? 토지 가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1번은 보증 기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 공공이에요, 민간이? 이 공공이잖아. 얘가 왜 지급 보증 관련된 걸 작성해? 지금 이건 문제를 틀리라고 냈지만 안 틀릴 수도 있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니까 지급보증 안 받는데 무슨 지급보증 안 받는데 보증기간이 관련된 게 계획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 없다. 그리고 얘가 어느 땅으로 줄 건지에 대한 그 대상 토지 용도 나와야죠. 그리고 얘가 5억짜리인지 발행가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총 발행하는 금액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총 발행 총액도 있어야 돼. 이게 발행 계획인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안 내다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내년에 나올까?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공부 안 하셔도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에 가서 틀렸으니까 와 공부해가지고 한번 내가 이번에 맞춰보겠다. 안 나온다고. 근데 얘가 뭘 말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시험장에 나오면 넘어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렵다라는 머리가 딱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다른 문제 쉬운 문제도 못 풀어버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전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면 시험지 풀면 이제 중개사법 먼저 대부분 푼단 말이에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이니까. 그러면 41번 공법 딱 넘어왔을 때 딱 풀자마자 이제 이거 모르겠다가 딱 확연해요. 맞다 틀리다가 눈에 확연해. 내가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야 일단 얘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한번 풀어보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틀리고 머리 써도 틀리고 시간 줘도 틀려. 그럼 걔는 넘어가고 맞출 수 있는 거에서 맞춰가지고 24개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한 대 딱 맞으면 쉬운 문제도 너무 쉬운 건데도 이렇게 냈을까 막 어렵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멘탈 흔들렸기 때문에 쉬운 것도 틀려버리니까 그건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연습을 못 해요.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느껴봐야 돼. 시험장 나오면서 다 찍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맞을 것 같아서 요거 찍었고 요거 찍었는데 시험장 나올 때는 40문제 다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푼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찍은 것 같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느껴지다가 나와서 답안지 맞히면서 놀래요.
야,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어머, 야, 왜, 이거 틀렸어. 어차피 틀려 한 거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생각했던 점수보다 많이 나오는 거야. 내 생각은 분명히 25점 꽈락인데, 이제 꽈락을 넘었네? 그때 보니까 뒤에 건축법도 남아있어. 그럼 이제 건축법 맞추면서 두세 개 또 맞으니까, 어머, 50점 넘었어.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건데, 시험장에서 답안지 맞추러 나오기 전까지는 머리가 하얘져요. 아, 공법 다 찍었는데.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것 같다. 막 이래요. 오자마자 뭐 그 카페 이런 데다가 오늘 공법 진짜 더럽게 어려웠어. 역사상 최대 뭐 난이도 뭐 그래. 근데 막상 맞춰보니까 또 점수 6점이 나와. 이거 왜 이러지? 그 대부분이 다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지금 느끼고 가셔야 돼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은 특히 제가 하는 말이 시험장 나와서 느낄 겁니다. 한번 해보셨던 경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틀리라고 한 문제인데 그래도 LH니까 미더니까 보증은 안 받잖아. 틀렸겠다라고 1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찍어도 1번 찍어야 되는데 택도 없이 긴 거 그냥 3번 찍어 놓고 웃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도 근처에는 가야 되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다 정도만 알고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3번 가볼게요. 자, 이제 3번 문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형지 공부했거든. 이거 그 정답률 높을 걸? 그치? 88%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형지가 나왔어?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럼 원형지부터 한번 볼게요. 원형지가 여기 있다. 자, 여기 수용 방식의 원형지는 여기 54페이지에 있는데 봐요. 우리나라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으로 하면 싹 밀어서 조성이 된 땅, 이걸 우린 조성토지라고 그래요. 조성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땅, 조성토지. 그럼 이거 일반인들한테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성토지 공급이라고 하는데 개발 사업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산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한데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아파트 짓는 이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은 그냥 이 원래 상태로 입체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을 따로 하자. 그래서 여기는 원래대로 만든 땅, 원래 있는 땅이라서 원형지라고 그래요. 그럼 원형지도 나중에 자, 여기 부분만 개발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것도 원형지도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사업 시행자가 원래 갑이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 시행자였는데 이 부분은 다른 놈이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형지 개발자를 지정해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를 지정할 때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공공기관한테 시켜. 지방공사나. 정부 출연기관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대상에서 뺐어요. 우리나라 정부 출연기관 2개입니다. 제주도에 하나 있고 서울에 하나 있는데 걔네들한테는 안 하겠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야 개발 계획을 갖고 와봐 했는데 너무 잘 써서 야 너가 시행해라. 그래서 시공자 공모했다가 선정된 자 이런 애들한테 원형지를 공급을 해서 얘는 이제 B라고 할게요. B가 원형지를 개발하는 거야. 그럼 이건 원형지 조성한 원형지 개발자고 얘는 원래 시행자인 거예요. 그럼 조성이 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거니까 완료된 거죠. 근데 얘는 조성이 완료됐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얘한테 그냥 공급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얘는 공공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서 얘네가 이제 공급하면 되는데 학교랑 공장 부지 같은 경우는 학교 공장은 이게 인구를 데려와야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 공장은 서로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얘는 무슨 입찰로 합시다. 경쟁 입찰을 하는데 경쟁 입찰했다가 1회, 2회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 부분은 원형지가 지정돼서 개발을 할 건데 가격이 다르지. 얘는 조성이 다 됐어. 내가 돈 다 써가지고 조성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공급받는 애들은 당연히 감정 가격으로 사야 된단 말이야. 공익사업이니까. 그럼 얘는 무슨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감정 가격을 매각하는데 얘는 감정 가격으로 매각하면 안 돼요. 아직 조성을 안 했잖아. 그럼 개발 계획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다 기반시설은 설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설치 비용 더 더한 걸 가지고 요 시행자 있죠. 요 시행자랑 원형지 공급받을 자 얘네가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뭐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협의하여 정해서 얘가 공급을 받으면 얘가 요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공급 계약을 했는데 나쁜 짓을 했네. 그럼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지할까 해제할까? 해제. 처음부터 없었던 걸 봐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싸게 사놓고 한참 뒤에 한 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버릴까 봐. 그래서 야 그러면 너네들은 일단 혹시라도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시행자 지정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팔아버릴 거 아니냐. 그럼 너 착수 안 했어. 미착수란 말 들어봤어요? 착수 안 하고 있으면 얘네들 이제 공급 계약을 뭐 해서 해지해서 뺏어서 버려가지고 시행자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유가 여기 시행자가 요 원형지 개발자랑 계약을 했는데 다음에 해당되면 공급 계약을 뭐 한대 지금 해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놈이 안 해. 착수를 안 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미착수라고 그래. 근데 또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착수 딱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개발 계획 짤 때 세부 계획 작성해서 제출하거든요. 제출했는데 세부 계획에서는 언제까지 끝나겠다고 분명히 써놨는데 얘가 착수한 척 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야 또. 그래서 사업 완료될 때쯤 몰래 팔고 나가려고. 그런 애들 나오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정 기간을 줄 건데 세부계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네가 만약에 진행을 안 하면 지연하면 요것도 계약 해지해서 다시 사업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일정 기간 전매가 안 되는데 법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나서 몇 년으로 됐어요? 10년간은 매각을 못하게 해놨어요.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국가지자체 같은 경우는 투기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국가지자체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10년간은 매각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되게 빨리 끝난 거야. 계약 체결하고서 되게 빨리 끝나서 이게 완료가 된 거야. 완료되고 나서 이게 5년이 있어. 그럼 이게 만약에 7년 만에 끝나고 5년 만에 끝났으면 이게 더 빠르죠. 요때 팔 수 있고 만약에 2년 만에 끝나고 5년 만에 이제 지났어. 그럼 7년 됐죠. 그럼 요거보다 빠르면 요때 팔 수 있대요. 요 기간 동안은 못 팔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기간 동안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가 전매했네? 그럼 이제 계약을 한 거 뭐 해버려? 해지해버려. 그리고 이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에서 정한 목적대로 이용 안 하고 계약 내용 위반한 거야. 위반. 그러면 요 네 가지 해당되면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 그래서 전지연 미화. 전지연 미화야. 원래 전지현이에요. 지연이고 지연 우리 지연이 알아요? 원래 지연인데 여기서는 지연이라고 그래. 전매, 지연, 미착수, 워반. 그래서 요 네 가지 해당되면 공급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원형지를 그럼 일반인들한테 다 줘버리면 이거 무슨 개발자가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원형지 몇 글자?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시험에서 3번 났어요. 얘는.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공급을 해서 얘네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형지 개발자를 지정해 줄 때 아까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급을 했어. 누구한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무원 선정된 자. 얘네들은 무슨 방식이었어요? 수의계약인데 학교 공장은 사람들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뭘로? 경쟁입찰인데 2번 이상 유찰이 되면 뭘로? 수의계약으로 하겠다. 근데 가격은 싸게 줄 거기 때문에 아까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둘이 만나서 뭐 한댔죠? 협의하여 정한다는데 이걸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요. 감정가격 기준 한다 그래도 틀려. 협의하여 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아까 원형지 공급 계약할 때 그냥 막 해야 돼 시행자가 아니면 시행자 윗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되는데 개발법은 끝날 때까지 승인권자가 다 누구예요? 그럼 지정권자한테 승인 얻어서 얘가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 만약에 공급 계약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시정 조치를 해요. 시정 요구를 했는데 1회 안 하고 2회까지 했는데 안 하면 그때는 이제 강제로 뭔가를 하겠다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원형지 공급이에요. 문제 풀어보자. 자,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이거 33회인가 그럴 거야. 옳은 거.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공장에다 똥을 쳐야지. 공장부지로 하겠다. 그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뭘로 일단 하죠? 얘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몇 회 이상 유찰이 되면 2회 이상 유찰이 됐네. 그럼 뭘로? 수의계약 방법 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제 답은 1번이니까 남은 읽지도 않아야 돼. 근데 읽으면서 5번도 처음 보는 것 같고 답이 뭐하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일단 답은 1번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번에 지정권자는 원형지를 공급 승인을 할 때 야 우리가 개발계획 짠 내용하고 벗어나면 안 되니까 용적률 개발 밀도에 관한 조건을 좀 붙일 수는 있어요. 붙일 수는 있어 없어? 있어. 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원형지 공급 가격은 뭐 해서 정한다고? 협의해서 정하는데 감정 가격과 뭐 기반에서 공사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조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뭐 하여 정한다고?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4. 원형지 개발자가 주어가 뭐네?
지자체야. 그러면 10년 범위 내에서 아까 전매 못 한댔지만 누구는 제외하고 국가지자체. 얘는 제외되는 데잖아. 10년 범위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없어요. 얘는 있어. 얘는 있는 애지. 있는 애. 예.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매각해버렸죠? 매각해버리면 뭐 되는 거죠? 계약 해지 안 됐지. 언제 실용 요구를 한다고 그랬어? 실용 요구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이행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할 때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 하는 거고 여기서는 매각했잖아요. 아까 전, 지, 연, 미, 이거에 해당이 되면 공급 계약을 뭐 하는 거 그냥 해지하는 거지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이 뭐죠? 전매.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게 전매잖아. 그러면 얘는 조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래야 돼.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은 거는 한 개도 없고 요거 1번만 맞았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3번은 많이 맞추셨는데 4번을 많이 틀렸어요. 4번. 4번은 요거 봐보자. 전체 내용을 다 썼는데 환지 방식에서 나오는 조문이 있으면 이만큼 조문이 있으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게. 환지 방식에 대한 수업인데 틀린 거. 일단 1번 지문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지정권자가 자 내가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해. 우리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 어느 게 시끄러워서? 그럼 미리 환지 방식으로 할 거면 개발 계획 짤 때 미리 동의 얻어야 되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그러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외 안 됐잖아. 국지조 제외. 국가나 지자체는 빨리빨리 진행하니까 빼고 조합은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얘네는 아직 그 동의 얻을 필요가 없어. 근데 주어가 누구예요? 지자체면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깔끔하네. 국지조 제외하고 동의 얻는다 했잖아. 그 다음에 2번. 시행자는 채비지. 채비지는 머무를 채 비용비. 비용이 머무는 땅이니까 우리가 애들이 나갔을 때 이 땅이 줄여서 받게 되면 간보율 토지부담률 때문에 빼요. 그럼 남는 땅 보르지라고 그랬죠. 보르지 중에 사업비용 충당용 땅을 채비지라고 그래요. 사업비용 충당용 땅 채비지니까 이거 누구 거네? 시행자 거예요. 시행자 건데 원래는 요 환지 예정지는 사업이 장기화될 때 너무 길어지니까 미리 가서 써란데 채비지 같은 경우는 비용 충당용인데 어떻게 쓰기만 하면 안 된다. 얘는 뭐도 가능해야 돼? 처분. 그럼 예정 지정되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얘는 뭐도 허용이 된다. 처분할 수 있다. 맞잖아. 2번 찍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내 눈으로 바라봐. 2번 찍은 사람 없죠? 일단 1번하고 2번은 확실하게 맞았는데 3번에서는 날짜를 기억해야 되는데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 요거 밤에 이제 12시 땡 치면서 무슨 날 돼? 다음날 땡 치면서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는데 필요 없는 권리는 요날 밤 땡 치면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소멸이라는 말이 나오면 환지 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땡! 그때 소멸한다가 나와야 돼요. 개발구역에 대한 지역권. 지역권은 모든 권리는 다 따라가는데 지역권은 여기 통행하던 거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럼 실익이 없어졌어.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그럼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땡 소멸한다. 맞네. 시험장 딱 가서 땡 이거 보고 소멸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재작년에 나온 거는 공고된 날이 끝나는 날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 끝났다는 적도 있어요. 다음 날에 이미 소유권 넘어왔는데 뭐 다음 날이 끝나 그죠? 그래서 끝나는 땡 소멸한다. 됐고 혹시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토지 소유자들이 약속 정하는 걸 조합이 작성하는 거는 정관. 얘네는 정관 작성하죠.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거는 규칙과 약속에서 규약. 시장운수 등 있죠. 공공이 작성하는 거. 시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시행 뭐라 그래? 규정. 그럼 여기서 지자체가 주어로 나왔잖아요.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겠대. 그럼 약속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공이 작성하는 거 뭐죠? 시행규정. 그럼 개발사업 시행규정 작성해야 된다. 맞지? 정관을 작성해라 그럼 틀려요. 옛날에 우리 시험에 규약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규약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작성하는 거고 조합은 정관, 약속 정하는 거고 지자체 공공은 뭐 작성한다? 시행 규정 작성해야 됩니까? 네. 그래야지. 됐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 작성해서 요거 인가를 받았어.
근데 인가 받았는데 중간에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변경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변경 생기면 다시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경미한 변경 네 가지 해당이 되면 야 인가 안 받아도 돼가 있는데 그중에 자 토지를 합필하거나 분필해서 환지 명세가 변경이 된다. 잘 봐요. 자 A가 땅을 두 개 필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A 거고 B 거 A 거야. 그죠? 근데 요거를 합치면은 소유권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A 땅인데 A가 그냥 분필만 한 거야. 원래 A 거죠. 그럼 이거는 환지 그 지번이 합쳤을 뿐이지 면적이 줄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경미한 거로 봐서 다시 인가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필 분필로 명세가 변경되면 인가받지 않는다. 해서 틀렸다. 해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이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면 특도시군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변경할 때도 준용 똑같다. 그런데 대통령 정의자는 네 가지 기타 대통령 국토교통부령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네 가지 해당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가 안 받는다죠. 이거 뭐야? 종전토지를 합필하거나 분필해서 명세 바뀌는 경우는 소유권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따로 뭐 다시 인가 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요거 아니면 4번에 기존에 환지로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그냥 걔가 돈 받고 떠나겠대요. 그러면 얘는 환지를 안 주니까 환지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을 벌이는 거니까 환지 계획이 바뀔 게 없는 거예요. 금전 청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경미한 거니까. 그래서 1번 아니면 요 4번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 1번을 시험에 이번에 냈던 거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나오면 이제 금전 청산하는 거는 소유권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돈 받고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경미한 거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답은 5번. 그래서 4번 답은 5번이고 그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이 5번 문제는 지문을 잘 읽어야 되는데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인데 틀린 거 찾아라 했어요. 하나 물어봐야지. 땅을 땅으로 받으면 이걸 평면 환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땅 있던 애가 건물을 받았어. 그럼 입체적 권리 변동이니까 무슨 환지? 그럼 이 아파트를 몇 채를 짓 건지 건축 계획이 나와야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무슨 환지네 이거? 입체 환지니까 어떻게 건물 짓 건지 환지 계획에 건축 계획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입체 환지일 때만 들어가는 거고 다른 걸 때는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그냥 써놓은 건데 뭐 자주 안 보던 지분이니까 뭐 어려워 보이는 것 뿐이고요. 2번 만약에 이걸 물어볼까? 10,000평 있던 1만 평 있던 애가 있고 1평 있던 애가 있어요. 그럼 얘 줄여줄 수 있나? 그럼 얘 줄일 수 있나? 얘 늘려야죠. 늘려주거나 아니면 안 줄 수 있나? 얘는 안 줄 수 있어요? 안 주면 돌아버려. 1만 평인데. 1만 평인데 안 줘. 씨. 이러면 나하네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작은 땅은 늘려주거나 환지 대상에 제외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큰 땅은 줄여줄 수는 있어도 제외할 수는 없지. 근데 문제 보시면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한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지금 무슨 토지네? 10만 평 땅이야. 이런 애들은 면적을 뭐 하거나 줄이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제외하면 얘 돌아버린다니까요. 제외하는 거는 안 돼요. 그래서 면적이 큰 땅은 줄여줄 수는 있고 작은 땅은 늘리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두 단어가 다른 단어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거고 나머지는 맞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자, 3번 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정한 기준일이 있어. 이게 뭐냐면 입체한지 할 때 여기 땅 가진 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나중에 여기다 아파트를 짓겠대. 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는 여기다 아파트 짓 건데 얘네들한테 아파트를 신청받으면 싸게 줘요. 30평짜리를 뭐 3억에 주는데 일반 분양은 4억이 할 거래. 그럼 4억 주고 사는 거보다는 3억 주고 사고 싶은 거죠.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있으면 이거 신청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 땅 소유자가 이거를 이렇게 쪼개 10개를 쪼개면은 10명이 신청하게 되면 이 주택수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이후에는 못하게 해놨어요. 지분 쪼개기를. 그 지정되는 날을 기준일이라고 하고 이 기준일 전에 만약에 분할을 했으면 주는데 기준일 이후에는 안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구역에 대한 뭐를 정했네? 기준일. 그 다음 날부터는 잘 봐요. 단독주택이 있었으면 얘 한 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용도 변경해서 다세대로 하면 6개로 쪼갰어. 그럼 얘 6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는 이 쪼개기 하는 거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럼 전환이 되면 시행자는 이거 금전으로 청산하든지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겠지. 이게 지분 쪽이 금지 규정입니다. 4번. 시행자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환지 예정지는 항상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이 한 방에 끝나면 예정지를 안 해요. 근데 여기가 이 큰 지역에 여기는 이미 완료가 됐는데 여기 진행 중인 거야. 5년 더 해야 된대. 여기 있는 땅 소유자 들어갈 사람은 이거 아깝잖아요. 그럼 너는 미리 가서 예정지 지정해 줄 테니까 요 날부터 써라. 그럼 위치, 면적, 효력 발생일을 알려줘요. 그럼 만약에 효력 발생일이 7월 1일인 거야. 그럼 7월 1일부터 써도 되는 거죠? 그럼 가서 쓰려고 했더니 이게 말뚝이 바뀌어서 못 쓰는 거야. 그럼 시행자한테 이거 처리해달라 그러면 미안한데 그러면 7월 7일부터 써라. 내가 그 전까지 내가 치워줄게. 그럼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예정지를 지정을 했는데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데 이봐 장애가 될 물건이 있대. 그럼 요거 사용수익 개시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네? 예, 따로 정할 수 있지, 맞지? 예. 5번. 자,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않기로 했으면 얘는 뭐 받고 나가는 애죠? 돈 받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한테 야, 너 돈 줬으니까 당장 나가 할 수가 없는 게 집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짜 정해서 일정 기간 지나면 그때부터 쓰지 마라고 사용수익 정지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부터는 야, 이 땅이랑 이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어. 정지시킬 수 있다. 맞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지문 정도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맞춰야 되고 6번. 6번 너무 쉬웠죠, 이거? 개발법에서 숫자는 다 60일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6번이 88%가 맞췄는데 100%가 될 수도 있었는데 6번 가볼까? 환지 처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자, 환지 처분이 뭐냐면 여기 보자. 자, 환지 계획을 짤 때 A야 너 102번지 땅 줄게. B 너 103번지 땅 줄게.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어. 그럼 100명 중에서 A, B, C, D를 어디를 어느 평수 뭐 주겠다 다 짜는 걸 환지 설계라고 그래요. 근데 저 환지 계획에서 A한테 102번지 주기로 했는데 환지 처분할 때 103번지로 가라. 그럼 맨 처음에 계획 짠 거랑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럼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환지 뭐 하는 거야? 처분해야 돼요. 그럼 환지 처분하려면 그 땅이 쓸 수 있어야지 처분할 거 아니에요.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는 뭘 받아야 돼? 준공문서 받아야 돼. 그럼 준공문서 받고 며칠 안에 해야 돼? 60일 안에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그날 밤 땡 치면서 무슨 날 되면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고 청산 확정시키겠다. 근데 필요 없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끝나는 땡 치면서 뭐 하는데 소멸한다고. 그럼 소유권은 넘어왔습니까? 다음날 안 넘어왔습니까? 넘어왔죠.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종전 토지가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뭐라고 하면 되겠네? 종전 토지로 본다 이러면 되지. 근데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뭘 보여줘야 돼? 내 거야 라고 하려면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법에서 이제 14일 안에 등기하라고. 며칠 안에 등기하래?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할 수 없어. 그래서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행정청끼리는 촉탁한다고 그래요. 비행정청은 신청해야 될 거 아니야? 신청 촉탁에 따라 일괄 등기를 하는데 요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어요. 본등기가 안 됐잖아. 그래서 등기할 때까지는 타등기는 뭐 된다? 제한된다. 이게 환지 처분인데 봐요.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도 있었고 이해관계자가 있었는데 요 환지 방식에 따라 개발사 공사관계 서류를 공람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의견 제출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착수해서 완료가 됐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졌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해서 사람들한테 와서 공람시켜요. 공람해서 내 땅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의견 제출하거든요. 의견 보고 타당한지 보고 받아주면 이거 처치를 다 한 다음에 준공검사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이 환지 방식에 따른 개발사 공사 관계 서류를 공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내 땅 이거 안 됐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의견서 제출할 수 있다. 됐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했어. 잘 봐요. 제외했으면 안 받겠다는 얘기죠.
안 받기로 했으면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뭘로 환산해서? 돈으로. 돈 줘야 되죠. 그걸 청산돈. 쪽팔리니까 청산금. 그래서 그 과부적분. 과하게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얘는 뭘로 청산해라? 금전 청산해라.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3번. 시행자는 아까 전에 준공공사가 떨어졌다라는 건 사용해도 좋다고 한 거니까 빨리 우리나라는 공시법도 그렇고요. 공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대부분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60일 안에 다 완료할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하는 거 다 60일 내라고 돼 있잖아. 멸실 신고가 90일인가? 걔 빼고는 다 60일로 돼 있잖아요. 얘도 다 마찬가지 다 60일이야. 그래서 준공문서 받았으면 준공문서 받고 나서 며칠? 60일. 힘들었나 봐, 이 누표. 60일 내 환지 처분해라. 맞죠? 이거 틀렸네. 낮자고 틀리게 하는 게 제일 유치한 문제.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한테 야 가져가세요 라고 알려야 되잖아. 알린 상태에서 국장이면 관보에, 지자체는 공보에다가 공고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소유권 넘어와요?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그럼 소유권 넘어왔으니까 다음날부터 이 토지는 뭐야? 종전토지지. 종전토지로 본다. 맞네. 답은 3번이다. 6번이 그렇게 풀면 되는 거고 요 7번이 틀리라고 했던 거야. 이런 거 안 맞춰도 돼. 7번은. 이거 틀리라고 한 거야. 경미한 명령까지 다 외우려면 진짜 공부 4년 해야 될걸. 네. 우리가 4년 안에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6문제 중에 틀리라고 했던 문제가 32회 때 틀리라고 했던 건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개발 계획을 개발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요거 경미한 변경일 때에는 요런 것들은 좀 경미한 변경으로 봐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법에서 면적 나오면 대부분 몇 프로를 기준으로? 10%. 10% 기준인 건 알죠? 개발행위 축소할 때 5% 빼고 다 10%로 했잖아. 그거까지.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영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그럼 10% 미만일 때 10%보다 작으면 경미한 거죠. 그럼 10% 이상이면 경미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 제외할 때 면적이 적용되는 면적의 10%보다 뭐면 이상이면 이건 빼야지. 10% 미만이 경미한 거니까. 10% 이하가 경미했잖아. 뭐 봐봐. 어딨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거로 보겠다. 그럼 10% 이상이면 경미한 게 아니다. 10% 이하일 때, 미만일 때가 경미한 거다. 그리고 편입 또는 제외되는 면적이 각각 여기서 그 면적을 기준 잡을 때는요. 이게 항상 나오는 게 1만을 잡을 거야, 2만을 잡을 거야, 3만을 잡을 거야. 얘네들이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할 때 뭘로 정하지 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 일단 나 항목에 10이라고 써 있는 거 뭐 있어요? 나 항목에 기억에 10이라고 돼 있는 거 4번하고 5번이잖아. 그럼 일단 그거 요거 10% 요거를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요 나 항목 들어가는 게 기억이 10%잖아. 그러면 이제 4번 아니면 5번으로 돼 있어요. 4번에 5번이면 그 중에서 하나는 니은이 5고 하나는 3이잖아. 그럼 요게 3만 아니면 5만일 거 아니야? 그럼 요게 편입되는 면적이 각각 얼마 이상이면 얘는 경미한 게 아니다 할 때 우리나라는 다 3만 잡아요. 그러면 3만 이상이면 경미한 게 아니면 3만 미만이면 경미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이거 3만이고 토지 편입 제외로 인하여 적용되는 면적이 종전보다 제가 아까 증강할 때 몇 프로 이상이면 경미한 게 아니에요? 10%. 그럼 10% 이상이면 10 써 있는 거 있나? 디귿에 10 써 있네. 그래서 13, 10인데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20년 뒤에 나온다. 끝 하셔야 돼. 해설은 해야 되니까 제가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다른 거 몰라도 경미할 때 기준은 몇 프로가 기준이? 10%. 그거보다 이상이면 경미한 게 아니고 10%보다 작으면 경미한 거로 본다. 이렇게라도 기억해두면 일단 4번하고 5번 중에 찍기는 찍을 거 아닙니까? 확률은 50%니까 뭐 하나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찍을 때도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야간반도 말씀드려야겠다. 이게 41번부터 80번까지 공법이 40문제잖아요. 40문제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42번 똑같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문항수 40문제잖아요. 40문제라 25회부터 35회까지 전부 다 1번의 정답이 몇 개니 했더니 1번의 정답이
어떤 31회 때는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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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7개. 몇 문제면 40문제죠. 그리고 여기 8개, 9개, 7개, 8개, 8개. 이게 40문제죠. 그리고 8문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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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바로 40 맞죠? 그래서 번호가 항상 한 개의 번호에 8개가 기준이야. 40문제니까. 그럼 내가 번호 5번으로 40문제를 다 찍으면 8개니까 몇 점이에요? 8개 맞췄어. 20점이야. 한 번으로 찍으면 절대 꽈락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인데 내가 야 이거 모르겠다 해서 제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제낀 거 다 빼고 보니까 1번에 정답이 한 13개가 나온 거야. 그럼 나는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일단 8개가 넘었잖아 일단. 그러면 이제 5개 정도는 해결을 해야죠. 근데 아마 그 중에 어려운 거 틀리라고 한 문제 있으면 걔네들을 딴 번호 찍는 게 맞아. 찍어도 걔를 찍으면 안 돼. 1번은. 내가 안다고 풀었다고 했을 때도. 그러면 제일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4번이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웬만하면 이 번호 어디로 줘요? 4번으로 주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조금 전에 이 문제 보시면 얘가 지금 정답이 4번 아니면 뭐 찍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4번이 답이 너무 많았어. 만약 5번이 너무 많았어. 5번이 너무 많으면 이왕이면 몇 번 찍어야 돼. 그게 확률이 더 높다는 거야. 8개 정도가 주로 배치가 되니까. 제 말뜻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공법이 일단 40문제인데 50분 주잖아 이거. 중개사법이 40문제인데 50분 주죠. 총 100분 준단 말이에요. 100분 주는데 우리 40문제 24분이면 다 끝나 얘는. 모르는 거는 그냥 몰라 딱 바로 넘겨야 돼요. 그럼 다 풀고 나면 한 24번까지 내가 이제 찍었어. 그 다음부터 다시 어려웠던 거 다시 찍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10분 동안 내가 뭘 찍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을 답안지 있죠. 내가 마킹한 거. 시험지 아까 다 마킹한 거 있었죠. 그래서 점 찍어놨을 거 아니야. 근데 웬일로 이렇게 4번이 많니? 그럼 일단 4번에서 의심해야 돼. 그 4번에서 의심해서 딴 거. 그동안 제일 없었던 걸 찍어야지. 그래야 확률이 더 높다고. 제가 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나왔던 정답을 갖고 번호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또 나올 일은 거의 없으니까 버려도 됐다. 상관없어요. 8번 가보자. 8번은 5년에서 한 6년 주기로 나오는 건데 요게 계산 문제가 2개 나오는데 토지 부담료 계산하는 거랑 비례율 계산하는 건데 비례율 뭐게? 설계 방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 포함되는 뭘 물어봤어요? 비례율로 다른 말로 사업 수익률이야. 사업 수익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해당 지역 땅값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500억이야. 500억인데 개발 사업을 하고 나서 구획 정리를 딱 하면 2배 정도 올라서 총 1000억이 된대. 2배 된 거죠. 대신에 얘가 사업하면서 돈 썼을 거 아니야. 비용 썼을 거 아니야. 비용을 만약에 500억을 50억, 예를 들어서 250억을 썼다. 250억. 그럼 얘는 원래 얼마 있었는데 500억 있었는데 얼마로 만들어냈네? 1000억 만들어냈는데 들어간 비용이 250억이야. 그럼 얘는 750이 되는 거죠. 750이잖아. 그럼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그럼 땡땡땡땡 5 1은 5 5 25 150%죠. 그래서 150%인 거야.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사업하기 전에 얼마였냐? 얼마로 만들었어? 비용 빼. 얼마가 올라간 거야? 1.5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예. 근데 저기 막 1.1배다. 안 하는 게 맞지. 그렇게 돈 들어가지고 10억 남을 거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총 사업 비용 들어간 거 환지 전이면 분모에 가야죠. 얼마였었는데 원래. 근데 얼마로 만들었는데 1000억 근데 비용 얼마예요? 250. 빼가지고 500분의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1.5배더라. 비례율이 150%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평가식으로 일단 얘네가 평가를 하고 야 150%만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정답이 3번 되게 나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8번이 정답률은 50% 나왔으니까 이제 요렇게 푸시면 돼. 또 나와도 이거 거예요. 이거 유형에서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자, 9번 갈게요. 9번은 그래도 좀 맞췄네. 됐어. 자, 일단
청산금이 나오면 청산금은 이걸로 결정하자. 청산금은 환지를 가져가라고 환지 처분 공고를 했어요. 공고하면 그날 다음날 그 다음날 소유권도 확정되고 뭐도 확정돼요? 청산금이 확정이 된다. 확정되면 더 받은 애는 뭐예요? 증환지. 덜 받은 애는 감환지. 안 받는 애는 이미 했겠죠. 안 받는 애는 사전에 청산했겠지. 사전에 돈 줘서 보내야 되니까 사전 금전 청산했을 거야. 금청산. 얘는 안 받기로 한지 부정한 애들. 그럼 받기로 했는데 더 받은 애, 덜 받은 애가 있으면 증환지는 청산금을 뭐하고? 징수해야 되고, 감환지 같은 경우는 교부해줘야죠. 그게 만약에 1억이었어. 그럼 환지처분 공고할 때 A야 너는 1억 줘야 1억이다 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면 그럼 확정되는 건 다음날 1억으로 뭐 되는 거야? 확정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청산금은 언제 결정해요? 그럼 언제? 환지처분을 뭐 할 때? 공고할 때. 3시에 공고했어. 그러면 3시에 확정된 거예요. 그날 밤 땡 치면서 다음날 확정되는 거야. 다음날 전화 확정된 거야. 근데 요 확정된 날부터 징수 교부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자빠져서 안 일어나.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그럼 시간 지나면 효를 없애야 되죠. 소멸시효 넣으면 그래서 5년간 권리 행사 안 하면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그게 무슨 날부터 확정된. 근데 시험장 가면 공고일부터 5년으로 내면 안 보이니까 항상 다음 날부터 확정이 되니까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징수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네? 그 무슨 징수하면 되죠? 강제 징수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행정청이면 징수가 되지만 조합 같은 애들은 강제 징수를 못 해요. 일반적으로 징수 못 하잖아. 그러면 징수해달라고 징수 위탁해야 돼. 징수 위탁은 네 글자니까 수수료 4% 수수료 지급하면 되고, 교부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받겠대. 거소불명이야. 그럼 법원에 맡겨놔야죠. 법원에 맡겨놓는 거를 공탁이라고 그래. 공공기관에 위탁하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안 찾아갔어요. 그럼 5년이 지나면 5년이 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된 거야. 국고기속돼 버려요. 이게 청산인데 원칙은 1억을 한 방에 일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 내가 1억을 줘야 되는데 당장 지금 내가 사업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못한다. 그러면 매달 내가 너 1,000만 원씩 줄게 10개월간. 그러면 뭐 붙여줘야지? 은행 이자는 붙을 거니까 이자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할 수는 있다. 청산할 때. 해볼까?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토지 소유자 동의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않으냐는, 이게 환지 뭐죠? 부지정. 환지를 부지정한 애들은 환지계획 나오고 나서 돈을 줘서 얘가 나가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사전에 청산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돈 안 줘. 사전. 그래서 여기 정하지 않은 애들은 환지 처분 전이라도 사전에 청산금 교부할 수 있죠. 2번.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 이것도 환지 뭐네? 부지정. 그럼 얘도 청산금을 줘야 되죠. 그럼 교부하면서 결정하면 되잖아. 청산금을 교부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2번 틀렸네. 3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소멸시효. 그래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거는 이제 안 틀렸겠지. 3번 찍은 사람은 없겠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없어. 소멸시효 5년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소멸시효. 이거 5년이다 5년. 4번. 청산금은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거 원칙이 일괄징수 일괄교부인데 뭐 붙여서 분할 이자 붙여서 분할징수 교부할 수는 있어. 맞죠? 그리고 5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징수를 못하니까 청산금 징수를 뭐 했네? 위탁. 그럼 요거 군수가 징수해줬어. 그럼 만약에 100억을 해줬어. 그럼 4억 내야 돼요. 몇 프로를? 4%. 4%를 군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게 수수료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9번은 많이 맞았고 10번이 더 많이 맞았네. 10번은 요거 제가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중에 어디가 시끄러워서, 환지가 시끄러워서 개발계획 짤 때 미리 동의 얻으랬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개발계획 짤 때 이거 시끄럽다. 미리 누구누구 빼고 곡시조 빼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그랬었어요. 그럼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이 해당 구역 안에 A가 땅을 3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A하고 B하고 C가 공유할 수도 있죠.
그럼 이 면적을 산정할 때, 이거 토지 소유자, 동의자수 산정할 때 땅을 10개 갖고 있어. 건물을 10개 갖고 있어. 그럼 얘는 동의자 수를 10명으로 봐야 돼요? 하나로 봐야 돼? 필지수 관계없이 한 명으로 봐야 돼요. 여기 국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혹시 국공유지 할 때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그랬죠. 개포동 개발법은 포함. 그럼 국공유지도 포함합니까? 네, 포함하는데 사유지 먼저 얻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공유지 얻으러 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뭐부터 얻어라? 사유지. 그럼 봐보세요. 3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몇 명 동의 얻어야 돼요? 1명. 대표 공유자 1명 동의 얻어야 되죠. 근데 이게 집합 건물일 때는 집합 건물이면 구분 소유하고 있죠. 공유할 때 6명이 공유할 수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구분 소유권자는 대표자 1명이에요. 각각이야. 그래서 이런 거 동의 갖고 물어본 거야. 보세요. 국제대는 뭐 있다고? 개포동. 그럼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개발법은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잖아. 틀렸고 1인이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 3개를 막 4개를 갖고 있어. 필지수 관계 없이 1인으로 봐야죠. 깔 2번이네. 3, 4, 5는 읽지도 말아야지. 근데 분명히 45세 이상을 읽었을걸? 읽었죠? 이게 노파심이 있어. 노파심. 45세 아닌데 자기 안 읽었잖아. 그렇지? 많이 읽단 말이에요. MZ는 그런 거 안 읽어요. 뭐 답 나오는데 내가 왜 읽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노파심이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더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답이 너무 명확하게 2번에 있어서 그럼 이 3번은 뭐가 틀렸냐? 봐봐요.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하다. 이거는 이거야.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어. 여기도 A하고 B가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대표자 몇 명이죠? 1명. 뭐 A겠지 뭐. 이것도 A겠죠? 그러면 A가 땅 몇 개 갖고 있네? 2개. 관계 이시 없이. 하나죠. 그러면 대표 공유자 1명이지. 공유자 각각을 대표자 1명, 1인을 토지 소유자로 해야지. A, B 각각이 1인이 아니라 대표자 1명이 그냥 1인으로 봐야지. 각각이 아니라. 그리고 1필지 토지를 여럿이 공유한다. 그러니까 땅을 10명이 공유한다. 그러면 이거는 대표자 1명이죠. 근데 구분 소유자는 각각이잖아. 그럼 구분 소유자 여부 관계 이시 없이 얘는 있어요. 구분 소유자면 각각 얻어야 되고 그냥 땅을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자 1명이잖아. 관계 없이라고 하면 안 되지. 들었고 5번 항상 전하고 후가 있으면 철회를 할 때는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하랬어요? 후에 처리하랬어? 전에 처리해야 소유자 수에서 뺍니다. 그리고 막 사업하다가 변경이 생겼어요. 그럼 이미 동의 얻어놓은 상태인데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걸로 하면 다시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변경된 걸로 해야 돼요? 기존 동의서로 해야 돼?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된 후부터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 변경이 됐다. 그럼 변경된 거 기존 거. 변경된이 아니라 기존 거야. 기존 토지 소유자 동의서 기준한다 이래지. 이거 어디냐면 시내노트 50페이지에 있는데 아까 개발 계획 짤 때 무슨 방식이 시끄러워서 한지 그럼 누구누구 빼고 국지조 빼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동의 얻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얻을 때 동의할 때 기준이 이걸 그냥 시험 문제 그대로 낸 거예요. 제가 낸 거 아니라 기출문제잖아요. 기출문제. 저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는 뭐한다? 포함. 개포동이라 했어요.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면 대표자 1명이죠. 단 직권법의 구분 소유자는 뭐야? 각각. 한 사람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둘 이상 필지는 필지수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 봐라. 좀 전에 했던 게 둘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A, B인데 동일한 거야. 그럼 대표자 1명. 그리고 공람공고의 후에 소유 구분 소유권 분할해가지고 소유자 수가 늘어나도 걔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포함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그리고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요청 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하면 동의자 수에서 뭐한다? 제외. 동의자 수에 제외해야지. 후에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경이 생기면 기존 걸로 변경된 걸로 기존 걸로 가야지. 그리고 제가 아까 국공유지 먼저 얻으랬어요? 사유지 먼저 얻으랬어요? 사유지 먼저 얻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국공유지관리청 동의 얻으면 된다.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10번 문제가 이거고 11번 가볼까? 11번은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리는 게 하나 있네. 환지 방식 사업 시행과 틀린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야, 니네 여기서 요 땅 받을 거야 라는 거 알려줘야 되죠. 환지 계획 기준 내용을 알려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어느 땅 갈 줄 아니까. 2번 집합건물법에 따라 대지 사용권, 요거 헷갈렸을 거야.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그럼 만약에 집합건물에서 얘가 갖고 있는 요 땅에 대한 대지 지분 있죠. 이걸 나중에 얘는 한꺼번에 몰아서 줘야지 이거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걸 분할한지 할 수가 없다 이 뜻이야. 공유하고 있었던 거를 지분별로 분할해서 땅을 줄 수는 없다고. 그 땅 자체로 같이 주는 거야. 그리고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어. 그럼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한 날 아까 7월 며칠? 1일. 7월 1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는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고 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맞네.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는 사용하면 안 되죠. 이 사용 수익권이 이동했잖아.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됐고 도시개발 사업 임차권 목적이 이용에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됐다. 그럼 얘가 사업하기 전에 이게 A 땅이고 B 땅인데 옛날에 B가 맹지라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지역권 설정해서 쓰고 있었어요. 개발구역이 지정돼서 A가 나갔고 B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걸 A가 받고 이걸 B가 받은 거야. 제자리 환지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도로가 넓어진 거야. 이렇게 넓어지니까 이 부분 써야 안 써요? 안 쓰면 B는 A한테 임대료 감액 청구하면 되죠. 근데 오히려 이 땅값이 올라가면 A는 B한테 증액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임대료 증감 청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차권 목적인 토지 이용에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돼. 환지처분 공고된 날부터 며칠?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답 4번 틀렸네. 그리고 잘 잡아요. B가 만약에 제자리로 안 가고 다른 자리로 여기 있는 땅으로 왔어. B가. 그럼 여기 있던 권리는 다 따라가죠. 근데 뭐는 못 따라가는데? 지역권은 여기를 어디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럼 지역권은 실익을 잃었으면 땡 치면서 소멸하면 되겠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저 지역권은 땡 치면서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땡 치면서 뭐 한다? 소멸한다. 같이 다니잖아 항상. 그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11번까지 이렇게 풀면 되고 하나 더 풀어야지. 12번. 요게 비용 부담 관련돼서는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춰라는 기보다는 틀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비용 부담 관련된 거는 일단 페이지가 60페이지 했는데 일단 여기를 도시개발 사업을 갑이라는 얘가 시행자야. 시행자가 여기를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싹 밀어가지고 조성하는 거야. 이거 돈 누가 내야 돼요? 시행자가 내야지. 그래서 원칙이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에요. 비용은 누가 내라?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야.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애가 이득을 봤어. 그럼 이득을 봤으면 얘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외에 이렇게 된 거야. 예외에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 시행자가 만약에 지정권자였던 애야.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인 거야. 국장이면은 이거 돈 관련된 건 항상 어느 분 나오죠? 행장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킬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시도대장이면 시도대장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럼 얘 윗사람이 국장이 아니라 돈 관련된 건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고 시군구가 시행자였다. 그럼 얘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얘네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도면 도의사가 하면 되는데 이 시도가 다른 데 있어. 그럼 윗사람이 누구야?
행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요 행장을 국장으로 맨날 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관련된 건 누구예요? 행장. 그다음에 개발 사업 하다 보니까 여기 공공시설 있죠. 공공시설 관리자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혹시 공동구 어느 법에서 배웠지? 어? 공동구. 200만 초과하는 공동구. 국회법에서 공동구 의무사항이 뭐죠? 200만 초과하는 신도시는 의무사항이잖아. 그럼 이 신도시 만들면서 도로를 깔았어. 그럼 밑에다가 공동구 넣어야 되죠. 얼마 초과하는. 그럼 그 누가 돈 내야 되냐면 공동구 누가 설치 의무자가 내야지. 그럼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러면 그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야. 그다음에 시설 설치비 해가지고 시설 설치비 도로 상하 수도는 기반시설이라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고 전기가스는 전기공사, 가스는 가스공사, 지역난방은 한국난방공사가 공급자가 의무자예요. 근데 통신시설은 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자다. 그래서 KT가 통신이죠. 이건 이제 시설 설치비는 얘네들이 부담하는 건데 전기가 문제예요. 이게 전기가 보통 이제 전봇대로 가게 되면 지저분하지. 그래서 이걸 땅 밑에다 넣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동구가 설치 안 돼 있으면 땅 밑에 넣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걸 지중설로라고 그래요. 무슨 설로? 그럼 공동구 없으면 지중설로 설치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시행자가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중설로로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공급하는 사람이나 요청하는 사람 절반씩 내야 돼요. 각각 절반씩 내야 되는데 만약에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부 나갔다가 전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건 공급자가 더 많이 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가 얼마? 3분의 1. 요청한 자가 3분의 1. 전부를 뭐 할 때? 환지 방식 할 때는 공급한 놈이 좀 더 내라고 돼 있어. 이거고. 그럼 이거 언제까지는 공사가 설치가 돼야 되냐? 준공 떨어질 때까지는 전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는 이거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전까지 설치할 것. 이게 도시개발에서 비용 부담인데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라 제가 중요하다고 말 안 하는 거야. 근데 그게 33일 때 나왔으니까 한참 뒤에 나오겠죠. 근데 한 번은 들어두면 찍기라도 할까봐 한번 풀어보는 거야. 사업 비용 부담에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거 찾으래. 옳은 거. 일단 기업부터 가볼게요.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통신시설 있죠. 이거 언제까지 설치 완료하라 했지? 준공검사일까지는 끝내야 되죠. 끝내야 되잖아. 기억 맞는 거지? 네. 기억 안 들어간 거 치워. 그럼 일단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니은 전부환지 방식 나왔네. 이거 전부환지 방식 할 때 전기시설을 지중설로 공동구가 없으니까 땅 밑에 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전부환지 방식이면 공급자가 더 많이 낸댔지. 공급자 얼마? 요청한 자 각각 2분의 1이 아니라 요청한 자는 3분의 1 그리고 저거 공급자는 3분의 2 3분의 2 틀렸네. 니은 들어간 거 지워야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다. 디귿.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 얻는 시도가 있으면 아까 시도에다가 비용 전부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맞네.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이 비용 부담 관련된 게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문에 나오면 요 원래는 각각인데 전부환지 방식일 때는 공급하는 사람이 그냥 이거 3분의 1을 부담해라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꾸 제일 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받으면 되겠다. 됐고 13번부터는 정비법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정비법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